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어디냐면요. 교재 페이지는 478페이지서부터 나가도록 하는데요. 1교시 때는 487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평가 그러면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어렵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왜 그런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본 강좌가 8주 동안에 이제 전 과정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는 교수들이 전 파트 분야를 8주 안에 끝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할당된 시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래 이 감정평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4일 동안에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하루 만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후룩 하고 넘어가 버리니 시험하고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부족하겠죠. 영양 결핍이 되는 거야, 그냥 쉽게.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거든. 4일치 배워야 될 거 하루만 배웠으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첫째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빠져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일관되게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천안이 내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결석이 많다는 거야. 내가 이게 좀 더 2교시 하기 전에 쓴소리 한번 하겠지만 진짜로 문제가 있어. 이러면 합격자 안 나오거든. 그 기사 들으셨어요? 그 보니까는 이제는 중개사도 상대 평가로 바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이 되게 되면 바뀔 거예요. 뭐 유예 기간을 한 5년 정도 줄지 안 줄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주택관리사 같은 동정의 자격증은 지금 상대 평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너무 많은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을 땄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장롱면허다. 이런 얘기는 옛날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20년 전서부터.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아마 정책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10년짜리 과정을 공부하게 될 거다.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옵니다. 이제. 진짜로 어렵게 나올 거라고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본 강좌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거 운전면허처럼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28회 시험이나 27회 시험을 제가 그 트렌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옛날처럼 한두 개를 물어보는 트렌드가 아니라 싸잡아서 4개씩 한꺼번에 묶어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서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얄팍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얄팍하게 강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편하고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우리 선생님 60점 넘지 못합니다. 그거 분명히 제가 세게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감정평가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예전에 20회 되기 전까지는 이 감정평가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컸던 부분인데 감정평가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회 그 15회 그 이후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7, 8문제로 축소가 돼서 지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서 보시게 되면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보통 2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5문제에서 6문제가 이론 문제인데요. 쉬워. 문제가 오히려 투자론이나 금융론보다 쉬워. 근데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이 몰라서 틀리고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안 배웠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공부는 합격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부는 원래 무식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정답이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천만에요. 지금서부터 뭐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나 공부한다 이렇게 하고서 가방만 들고 다니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요.
이거 교양 강좌로 들어는 뭐 노인대학 마냥 교양 강좌로 듣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난이도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얄팍하게 공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진짜 1년 동안이라고 어찌됐건 가방 메고 다니던 공부를 열심히 하든 간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떨어지게 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분명히 여기 천안 제가 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쓴소리 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안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점수를 따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오히려 더 쉬워요. 제가 이제 오늘 이틀치 분량을 수업을 합니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저도 남들처럼 똑같이 하루치 분량에서 얄팍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고스란히 그 여파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네,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말을 갖다 이틀치 분량을 갖다 한꺼번에 하루에 떠들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제가 저녁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뻗어버립니다. 여기 오려고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합격이 나오는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영부영 하실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방만 메고 그냥 티만 낼 거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왕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는데 감정평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강좌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놓치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 이론 문제 5문제 나오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요. 모든 재수분들이나 옛날에 어떻게 배웠는 거 신경 쓰지 마. 오늘 내가 시험에 나오는 거면 팍 찍어줄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할 거니까 절대 감정평가 부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론 문제 5문제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수업을 하고 나서 저녁 때쯤에 왔더니 학생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기출시험 문제 다 풀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 시험 문제 6문제, 7문제 그 문제를 풀었는데 5문제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가지면 반복을 하시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기초 이론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먼저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가 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개념, 의, 이게 이제 항상 제가 개념이나 의를 항상 중시하는 이유가 항상 우리 시험 문제 1번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꼭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감정평가란 이런 말 나온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지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토지. 자,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무엇을 얘기한다? 시작. 토지나 건물을 얘기를 한 거 우리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감정평가는 이렇게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준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뭐야? 우리가 부동산, 동산 외에 많이 있는 거죠. 광업재단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감정평가한다는 얘기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토지만 생각하면 아니 되겠다 이런 얘기야.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하는데 거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라고 밑줄을 쭉 그어놨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치를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가치로 나누겠다? 거기 시장 가치라는 말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가격을 판정하여 거기 결과를 가액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가액. 자, 가액으로 표시한다 에다 밑줄.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가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나오는데 가액이라는 얘기는 화폐액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야? 라고 하게 되면 얼마야? 라는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실제로 지불되는 뭘로 따진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얼마라고 딱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우리는 무슨 평가를 한다? 시작. 감정 평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얼마야,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 게 감정평가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뭘로 나타내야 된다고? 가액인데 그 가액을 뭐라 한다? 시작. 화폐액이야, 화폐액. 알겠죠? 돈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즉 이런 말도 써놨죠. 거기 뭐라고 써놨어? 시작.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감정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용어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 가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시장이 뭐야?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사거나 팔거나 하는 곳. 맞아요, 이거? 거기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뭐라 한다? 시작. 시장 가치야. 그러면 그 시장에는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 말을 부동산 경제학자가 뭐라고 어렵게 해놨느냐 하면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거기 제가 시장 가치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자, 이 시장 가치는 보기 2번이나 3번 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눈도장을 찍어주세요. 알겠죠? 거기 보게 되면 자, 시장 가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장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은 뭐하고 뭐가 존재하는 거다. 시작.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거 맞죠? 자, 그 시장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자, 여기 봐봐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딱 만나게 되면, 자, 보자마자 우리 거래합시다 하고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내가 저 물건 사고 싶은데 하고 눈도장을 찍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너무 비싸면 우리 선생님 요즘에 어떻게 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지 않고 집에 가서 뭐 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안 해? 하잖아. 그러면 기간을 갖지? 기간 안 가죠? 우리가 예를 들어 밥통 하나를 산다. 그렇게 되면 밥통 하나 살 때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다 보고 가격들 다 따져 봐, 안 봐? 봐잖아.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전문가라는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통하다는 얘기는 이 계통에 알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밥통을 사려고 그래. 그러면 밥통의 전문가만 밥통을 사는 게 아니잖아. 밥통에 대해서 어떤 게 기능이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정통한 당사자라고 하는 거야. 일반인들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자, 우리가 밥통 하나 사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핸드폰은 2, 3년밖에 안 가겠지만 요즘 TV나 밥통이나 냉장고 같은 거면 우리 집에서 보통 몇 년 정도 써요? 10년 정도 쓰잖아. 그 이상 쓰죠? 저도 지금 결혼 지금 이제 19년 차로 들어가는데 거의 한 17년 정도 썼던 것 같아. 요즘 이제 돈 달라고 다 싹 바꿨어요. TV도 다 싹 바꾸고. 맞아요? TV도 옛날엔 프로젝션 TV 해가지고 막 이렇게 큰 거 있잖아. 거기에서 3D 프린터, 뭐 UH 뭐 이렇게 바꾸고, 냉장고도 900리터 이상 바꾸고, 다 바꾸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사는 거 맞죠? 집안의 인테리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사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다?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라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누가 강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거 맞지? 그래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곳이 어디다? 시장이고 그 지불한 그 돈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그냥 이거를 그냥 이해도 못하고 무대포로 담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러면 자, 아까 제가 감정평가는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딱 얘기해야 돼. 뭐야? 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뭐를? 물건을. 그럼 물건이라 하는 것은 뭐하고 뭐를 얘기한다? 시작.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준부동산이라고 아까 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평가를 한다? 시작. 감정평가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자리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 감정평가는 왜 필요합니까? 라는 필요성이라는 거 나온 거 있죠? 그 필요성에다 동글뱅이 좀 하나 쳐주시고 얘도 가끔 2번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지문으로 나오는데 첫째가 뭐가 있느냐? 자, 먼저 우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천안의 땅과 인천의 땅값이 같아요?
다 달라. 그럼 우리가 자연적 특성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일물 이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웠던 걸 우리가 무슨 성? 개별성이라는 거 배웠잖아. 맞아요? 각각의 물건들이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평가를 해야 된다. 시작.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 항상 토지는 부족하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을 알 수가 없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무슨 가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감정가액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거 딱 두 가지. 부증성하고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다시 무슨 성하고 무슨 성. 시작. 부증성하고 개별성이다. 이러냐.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언제 시점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과거, 미래 뭐 여러 가지 시제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기준 시점하고 원칙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어요? 너무 중요해. 거기다 별표 2개 좀 쳐줘. 왜 중요하냐? 앞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 시점이야. 알겠어요? 다시 무슨 시점을 한다? 기준 시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전부 다가 뭐 앞에다 뭐라냐면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으로 원칙으로 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기준 시점이 뭐예요? 이게 또 궁금해야 돼. 맞죠, 이거? 그래서 그 기준 시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전문평가인이? 전문평가인이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한다 그러면 총 맞아. 알겠죠? 그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나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라에서 뽑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 그래?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거기 잠깐 보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 저 이 땅이 있는데 얼마예요? 하는 의뢰를 한 날일까?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가격조사를 착수한 날일까? 아니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일까? 뭐 평가서를 제출한 날일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야. 알겠어요? 이거를 외우라 했더니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완료한 날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알겠죠? 그럼 바보짓거리 하는 거야. 거기 봐봐. 거기 뭐야? 평가서 제출 완료, 평가서 작성 완료.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조사를 뭐 한 날이야? 완료한 날. 그래서 이거는 기출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5월 2일 날 가격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감정평가사가 언제 가격조사를 완료했어? 5월 4일 날 조사를 완료했죠? 그럼 5월 4일 날짜로 알겠습니까? 조사가 완료된 날로 그날을 무슨 시점으로 본다? 시작. 기준 시점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기준 시점 뭐야? 그러면 시작.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야. 착수나 준비나 이런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얼마라고 나온 날은 가격조사가 뭐 한 날이다. 시작. 완료한 날에 만들어진 가격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여기 봐요. 평가 주체라고 나온 말이 있어요. 그 주체에다 동글뱅이 좀 쳐봐요. 주체. 자, 그러면 주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데 주체는 누가 하는 거야? 이거예요. 누가 하는 건데, 자,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건데, 이거를 뭐라 한다? 시작. 주체야. 알겠죠? 그러면 이 주체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적평가와, 거기 누구라고 나와 있다? 공인평가라고 나와 있죠? 그럼 공적이라는 얘기는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자,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 그럼 우리 각 개개인마다 집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잠깐 자 봐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본적인 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따로 등기하고 건물 따로 등기하는 거 알고 있죠? 이거는 부동산 공부 안 해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가 몇 번 나와? 2번. 맞죠? 뭐하고 뭐가 따로 나와? 시작.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오는 거 맞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각자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누군가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야? 국가에서 각각의 재산을 평가하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공적 평가야. 그러면 공인평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공인, 나라에서 인정한 사람을 공인 이런 얘기잖아. 즉 감정평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시작. 감정평가사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거기 나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나라의 공적인 기관에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나라가 못하니까 네가 좀 하면 안 돼? 네가 한 거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볼 때 그 가액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상속세를 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수용을 해.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있다. 근데 국가에서 나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감정기관에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인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네. 국가에서 직접 한다. 시작. 공적평가.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인정한 공인한 사람한테 평가 의뢰를 맡겼다. 시작. 공인평가. 어렵지 않잖아. 그지?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지문으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강제성 여부라는 말 나온 거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줄. 강제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적이라고 한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있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자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국가가 민간인한테 땅을 사들이는 건데 무턱대고 국가가 뺏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 가액을 국가가 나서서 감정평가하는 경우 있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지만 상대방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상속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여세 같은 경우를 할 때 국가가 야 무조건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없어. 맞아요? 맞잖아.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가액을 정해줘야 알겠습니까? 세금도 내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공익목적에서 이런 얘기는 국가가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파트하고 아파트에 토지가 같이 딸려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항상 매년 5월에 뭐가 나와? 개별 공시지가 뜨는 거 알고 있죠? 그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재산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거다. 시작. 국가가 해. 국가가. 그래서 반드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임의적 이런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익의 평가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려받을 땅이 있어. 100억짜리 땅이 있는데 자, 이거 하려면 상속세는 얼마 정도 내야 될까? 뭐가 좋을까? 이런 재테크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여기 봐요. 우리나라의 세제는 여러분들 그 제가 알기로는 세법의 시험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는 세금의 50%나 돼. 세 안 세? 세. 그래서 재테크가 필요해.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10년짜리를 가지고 보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거 모르면 다 돈으로 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아니야. 요즘에 무식하면 다 뭘로 내야 돼? 돈으로 내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변호사가 왜 중요한 건데 원래 변호사 한다는 게 좋은 뜻에서 뭐 판관이네 개똥 뭐해 살인자 뭐 나쁜 놈들 다 변호해주고 돈 받는 거잖아. 내 말 틀렸어? 맞지? 아는 놈이고 있는 놈이 더 나쁜 짓거리 한다니까. 맞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임의적 평가 사익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 꼭 구별해야 돼. 아까 공적인 거에서도 부동산 매매 평가를 한다는 게 나와 있었지. 근데 사익에 대해서도 또 부동산 매매 평가를 한다는 게 또 나와.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앞에 사익이라는 얘기는 사적인 이런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린트에 사적인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익이 아니야. 알겠어요? 이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잖아. 맞아요? 자, 지금 속도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지금 거기 보니까 평가 조건에다 밑줄. 자, 평가 조건. 자, 평가 조건에 보면 먼저 현황 평가서부터 나와 있죠. 자, 지금 나오는 거 우리가 1교시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오늘 제가 한 3문제 정도 분량을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요 문제 정확히 아셔야 돼. 자, 거기 평가 조건에다 별표 3개. 평가 조건에다 별표 3개 치셨어요? 자, 별표 3개 쳤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지?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평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황 평가에다 밑줄. 자, 먼저 현황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황이잖아.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 한다. 시작. 현황 평가야. 그러면 이 현황 평가는 오지선다형이 그냥 주는 문제야. 그럼 우리 시험에 항상 어떻게 나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잖아. 그럼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 2번하고 3번 나와 있지. 거기다 묶음 표시하고 별표 2개 좀 쳐내요. 얘네들 가지고 장난쳐. 시험 문제가. 알겠어요? 현황 평가는 당연히 알아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 한다고? 시작. 현황 평가야. 어려운 거 아니죠? 얘네들 가지고서 문제 틀 여부가 없어. 중요한 것은 2번하고 3번을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래서 2번하고 3번 묶음 표시하고 별표 쳤죠? 그러면 거기 앞에 보면 미래 둘 다 미래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러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이라고 나와 있고 기한부는 확실하다고 나와 있지. 거기다 동글뱅이.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확정되지 않은 거고. 알겠어요? 확실하다는 얘기는 뭐야? 확정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조건부하고 기한부에 대해서 시험 출제자들이 장난친단 말이야. 얘네들을 가지고. 왜? 헷갈리거든. 그러면 출제자가 아주 좋은 먹잇감이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요. 얘는 불확실이야, 확실이야? 불확실이야. 얘는 확실이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런 얘기야. 자, 얘는 가정문하고 똑같아. 뭐뭐가 된다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잖아. 맞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이런 자, 토지 위에 자, 이거 토지 맞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지라고 하지? 건부지라고 하지.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다시 무슨 지? 건부지. 그럼 물어봐야지. 건물이 없어. 토지만 있어. 이거 뭐라 하지? 그렇지. 나지. 저 어떤 사람은 나대지 이런 얘기인데 나대지는 속어야 그냥. 알겠어요? 나지나 나대지는 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나대지라는 얘기는 지목이 없기 때문에 나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예전에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나지하고 건부지하고 누가 더 비싸게? 그럼 누가 비싸다 그랬지? 왜? 얘가 더 비싸. 왜?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나지라는 얘기는 건물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야. 건부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얘밖에 못 쓰잖아. 이 용도밖에 못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부지를 사게 되면 건부 증가야 건부 감가야?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노후가 됐어. 아주 흉측해. 건물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감정평가를 해.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한다? 자, 제가 지금 건부지로 평가를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지로 평가받는 게 좋겠어요? 왜?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그냥 외우면 안 돼.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내려갔으면 좋겠어? 당연히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잖아. 맞아 안 맞아? 재산세가 높게 나오던 이건 차후 문제야. 알겠죠?
내 가치가 올라가야지 나중에 팔 때도 좋잖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뭐가 되고 시작 나지가 되고 건물이 있으면 지금 뭐가 된 거야 지금 건부지가 된 거지. 그러면 내가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 상태에서 평가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지로 평가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고 한다? 평가사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왔어요? 다시 건물을 뭐 한다면 철거한다는 전제에서 나지된 상태에서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하겠지? 맞아? 왜? 나지가 더 평가액이 뭐 하니까? 높아지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철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조건부야. 확실한 거 아니지? 이렇게 불확실할 때 뭐라고 한다? 시작. 조건부라 하는 거야. 개념 이해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 기한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거야. 확정이 된 거야 이거는. 자 어떤 경우 케이스가 있냐면 첫째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온대 라고 신문에 기사가 빵 떴어. 이거 확정된 거 맞지? 확정된 거 맞지?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기한부라고 그래. 그러면 지하철이 들어올 때와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하고는 가격이 다르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경우 있지. 자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하는 경우 있지. 가격이 같아 달라 다르지? 맞아요? 이거는 확정된 거잖아 거의.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기한부라고 그래. 그럼 머릿속에 담기. 자 불확실해? 그러면 시작. 조건부. 확실해? 그렇지. 이거 꼭 헤매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출제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조건부는 확실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급평가라고 하는 데도 몇 줄. 자, 소급평가는 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소급이라고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민형사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소급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시작. 민형사상에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어떤 경우에 사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판례 기준에 잠깐 제가 보면 이 판례가 되게 많은데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밑에 차남이 있었는데 얘가 옛날에 가출을 한 거야. 알겠어요? 하고 20년째 연락이 두절이 됐어. 알겠죠? 그래서 장남이 자 논하고 있는 산하고 임야하고 다 보니까 500억 정도를 자 상속을 받은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맞아요? 지금 현재 시가가 예를 들어서 뭐 3천억 가까이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3천억이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지금 20년이 흘렀어 지금. 자 후야. 근데 갑자기 가출했던 누가 나타나? 차남이 나타나서 내 목을 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20년 후에 3천억의 가치를 누가 다 가꾼 거야? 장남이 막 임야 같은 것도 어떻게 돼? 산 같은 걸 깎아가지고 논으로 만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얘에 대한 수고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전에는 산이었잖아. 맞아요? 그럼 장남이 내가 노력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 억울하다. 이거 산을 전부 다 내가 깎아서 논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건 차남이 안 만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한다? 법원의 판사가 그러면 다시 어느 때로 돌아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걸 무슨 평가라 해? 시작. 소급평가야. 이렇게 우리가 법정 앞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소급평가를 하는 거지 일반적인 소급평가는 잘 안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지? 자 있는 상태로 평가해. 시작. 현황평가. 불확실해. 시작. 조건부. 확실해. 기한부. 자 거슬러 올라갔어? 소급.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에다가도 별표 3개. 얘네들 둘 다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개별 물건 기준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네모 박스 좀 쳐주시고 원칙이라고 나온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 개별 물건의 원칙, 자 개별이라는 얘기는 건건마다 하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그럼 여기서 주목. 자, 우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자, 어떻게 해? 따로따로 등기해? 아니면 한꺼번에 등기해? 따로따로 하잖아. 이걸 우리는 개별 등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우리나라에 재산세 제도가 지금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물건대로 평가하라. 이게 원칙이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러면 개별 물건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개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개별이라는 얘기는 건마다 하라는 거예요. 건 바이 건이야. 그게 개별 물건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자, 항상 시험에는 원칙이 있고 뭐가 있지? 예외가 있어.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개별 물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우리가 감정평가하라는 얘기잖아.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예외가 뭐가 있냐면 첫째, 거기 보면 일괄평가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지금? 일괄평가에 보면 제가 숫자를 적어놓은 거 있지? 2에서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 그거는 두 개의 물건이 하나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야. 다시 두 개의 물건이 뭐가 됐다? 하나. 그러면 어떤 경우의 케이스가 있냐면 제가 복합부동산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그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주택하고 상가가 같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이게 주택으로 봐야 돼? 이게 상가로 봐야 돼? 애매모호한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 있지. 용도가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제가 그 동글뱅이 2번 옆에 써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 밑줄 치고 별표. 자, 다시 용도상의 구분이 정확하게 가지 않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하겠다. 그래서 두 개가 주택하고 상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몇 개로 보겠다. 그냥 하나 통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무슨 평가를 한다. 시작. 일괄평가야.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두 개가 하나가 됐다. 이런 숫자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런 거 두 번째는 구분평가라고 나온 거 있지요. 그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뭐냐 하면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야. 거기도 묶음 표시하고 별표 두 개. 출제자들이 빤에 나오는 게 알겠어요? 다시 구분평가하고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구분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 도로에 접해 있으면 주택가보다는 뭐가 좋겠어? 상가가 있는 게 더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앞에 전면에는 상가를 놓고 뒤에는 주택을 갖다가 해놨어요. 그러면 자, 상가하고 주택의 가격이 같을까요? 다르죠? 어떤 놈이 더 비쌀까? 왜?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 얘는 예를 들어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1,000원만큼 받을 수가 없겠죠. 얘는 한 600원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 가치가 다르잖아. 맞아요, 이거? 다시 가치가 다르잖아. 가격이 다른 거 맞지? 이렇게 가치가 다를 때 우리는 무슨 평가한다? 시작. 구분평가. 선생님, 구분평가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구분한다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하여 이것을 뭐란다? 시작. 구분평가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 잘 들어야 돼. 가치가 다르다 했지? 가치가 다르다 했지? 무슨 평가라고 그랬어? 구분평가야. 둘 다 기억이지?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왜? 시험에서는 좀 이따 부분평가 바로 나오는데 부분평가하고 헷갈리거든.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하고 구분평가하고 헷갈려 하거든. 그걸 출제자들이 너무 잘 알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결론서부터 얘기할게요. 부분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야.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 맞아 이거?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따른 무슨 평가야? 시작. 부분평가야.
그러면 가치를 달리해. 그럼 뭐라고 한다? 시작. 부분평가야. 전혀 헷갈릴 게 없는데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틀리고 온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부분평가는 이렇게 가치가 다를 때 무슨 평가라고 그랬어? 시작. 부분평가야. 그럼 부분평가는 뭡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 바로 얘거든. 왜? 이 부분평가가 한국식하고 일본식이 달라. 알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과거 기출문제 보면 한국식과 일본식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놓은 경우가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 다 나와. 그러면 여기 부분평가는 이런 거야. 자, 잘 봐요. 제가 지금 여기 전을 갖고 있어. 전이 뭔지 알고 있죠? 전을 갖고 있어. 자, 여기 뭐 하고 있겠어? 고추 농사 막 짓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내가 고추 농사 짓고 있는데 자, 여기 산세가 이렇게 수려하고 너무 좋은데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겠대.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땅은 국가 땅이지만 이거는 지금 수용이 땅 맞지? 수용이 땅이잖아. 그럼 수용이 땅을 지나가면 얘 땅을 뭐 해야 되겠어? 국가가 사드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사들이는 걸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토지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국가가 이만큼에 대해서 땅을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수용이한테 땅을 사게 되면 이만큼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얼마를 줘야 되는지 따지려면 무슨 평가를 해야 된다 했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했다 그래서 부분평가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부분에 대해서 평가했다. 무슨 평가? 시작. 그렇지. 부분평가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치를 달리해. 그러면 뭐라고 한다? 시작. 부분평가야. 구분이 안 돼? 되지? 틀리고 오기만 해. 아주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2번하고 3번 나온 거 있지? 그거 섞어가지고 한 문제 만든단 말이야. 틀려야 돼? 안 틀려야 돼? 이런 거는? 안 틀리고 맞아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제가 그림도 나온 거 보셨어요, 거기?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 있어. 제가 특강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엑기스들만 딱딱 찝어줄 거야. 특강에서 나오는 것들만 봐도 여러분들 점수 많이 올라갈 거야. 물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부동산의 가치에다 동글뱅이. 가치와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평가를 한다. OX. 틀렸지? 가치를 달리한다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부분평가야. 그냥 이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첫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 감정평가 부분을 4시간 배워야 될 걸 1시간에 배우니 날림으로 배웠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제는 알았지? 틀리면 안 돼. 알겠어요? 배웠는데도 틀리는 것은 이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야. 머리 나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5번 봐. 자, 5번에 보면 전문성에다 밑줄. 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나눠. 다시 몇 차로 나눈다고? 시작. 1차, 2차, 3차로 나눠.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사 좀 갈까? 뭐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해요. 자기야, 오늘 우리 집은 얼마 정도 해? 한 4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는 게 1차 수준이야. 알겠어요? 둘이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얼마 정도 해? 우리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얘기로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우리 아파트 얼마 정도 해요? 그랬더니 한 3억 7천 하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그럼 그 중개사는 그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맞아, 이거? 그 중개사가 하는 게 2차 평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지만 자, 전문인이 나타나겠지. 그럼 전문인이 누구야? 그렇지. 여기서 공인중개사 하는 순간 내가 콧구녕 막아버린다 그랬어. 알겠죠? 전문평가에는 누구야? 시작. 감정평가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하는 게 몇 차야? 3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정평가니까 3억 6천입니다. 이렇게 되기서 나오겠지? 맞아, 이거?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 나와 있지? 그러면 제가 거기 1번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네모 박스 좀 쳐주세요. 우리 가끔 시험 주문에 자주는 안 나오는데 1번식하고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서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무시하면 안 돼. 자, 그럼 먼저 1번에는 잘 들어요. 우리가 사실 이 부동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거의 이 틀을 만든 게 언제냐면 조선 총독부가 존재하고 있는 일제시대 때로 건너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도 자기 사유권을 존재한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최근에 법체제 구상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을 틀이 이렇게 잡혀진 게 일제시대 때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법제화해서 만든 게 김대중 정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거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봐요. 자, 1번은요 어떻게 되겠냐, 거의 우리가 1번의 방식을 수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좀 이제 현대판에 들어오면서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의 방식의 첫 번째가 독립평가라고 나온 거 있지? 독립평가가 뭐냐 하면 얘네들은 건부지가 있다면, 잘 들어요, 아까 건부지가 뭐라 했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은 독립평가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이런 건부지를 평가하잖아? 그러면 이 건부지를 평가할 때 얘네들은 건물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즉 건물을 인정을 안 하고, 알겠어요? 뭐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시작. 토지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평가를 한다. 시작. 독립평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순수한 얘네들은 뭐만 평가하는 거야? 토지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낮이라 했잖아. 맞아 이거? 그래서 낮이 상정평가를 한다 이런 뜻을 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1번 방식의 독립평가는 뭐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야? 낮이만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야. 건물이 있더라도 인정 안 해. 왜? 왜 그런데? 건물은 언젠가 뭐 하니까? 없어지니까. 영원한 게 아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는 건물 자체를 불인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바로 1번의 독립평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부분평가라고 나온 거 있지? 거기다 별표 2개.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 우리나라의 부분평가와 일본의 부분평가는 달라.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거기 보니까 제가 별표 2개 치라 했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부분평가라고 나와 있잖아. 있어?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자, 일본에서 이 부분평가는 어떤 거냐? 얘는 건물을 인정해. 하지만 얘는 뭐가 있냐? 자, 건물이 지금 노후가 됐던 아니면 살아있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알겠어요? 자, 이 합쳐서 이 가액이 3억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얼마짜리? 3억. 건부지가 3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를 평가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낮이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건물을 철거한다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 그랬더니 1,000만 원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건물 철거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요? 1,000만 원. 그러면 이 토지는 3억이라 하더라도 철거 비용을 뺀 거야. 그래서 철거비를 차감하고 차감 후에 낮이를 평가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부분평가에 1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 우리나라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토지가 수용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거였지. 근데 1번 방식은 그게 아니야. 뭐를 차감하고 나서 평가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철거비를 차감하고서 평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낮이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라고 평가됐을까? 시작. 2억 9천만 원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 한다. 시작. 부분평가라고 그래.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 이거? 1번 방식, 1번 방식이라고 그랬지? 맞아 이거? 오케이.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 밑줄. 철거비 차감 후의 방식이라고 적어놨어? 거기다 밑줄. 적어놨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합병이나 분할평가라고 나와 있지? 이거는 합병은 둘이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 분할은 나누는 거지? 이건 우리하고 똑같아. 자, 물어봐야지. 자, 합친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합친다면, 이런 얘기 뭐야?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조건부지? 만약에 확정됐어. 그러면 기한부. 맞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1번 방식에서 뭐를 눈도장 찍어야 돼? 부분평가. 알겠어요? 그래서 1교시에 요 내용을 잠깐 봤어요.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들어가겠습니다.